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위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 최근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 하나 볼까요?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입니다. 잘한다가 38.9%, 파란색 부분이고요. 붉은색 부분, 잘 못한다가 57.9%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잘한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론 다른 조사기관의 수치였지만 잘한다가 40.2%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뀐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잘한다가 38.9%. 자, 40%대냐, 30%대냐의 이 지지율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30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놀래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집권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기 때문에? 민생. 민생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부동산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집주인 대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매도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이런 것도 막 거창하게 열었지만은 결국은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나아질 게 없는, 오히려 지금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민주당이 그냥 각만 세우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요, 왜 30%대와 40%대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의미가 크다고 했냐면, 사실 지지율 30%에 접어들면 이거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 정도 지지율이면? 네, 그렇죠. 국정 운영 동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민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지율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호응해주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력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주식시장 문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부동산 문제도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그 근간 아래에는 당내의 갈등들이 상존해 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합당 전격적인 발표 이후에 당내 분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2차전 지방선거전에서 또 내분 비슷하게 됐고요. 이번 전당대회까지 3차전까지 치렀는데,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또 참전하면서 전 4차전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민생 정책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때 과연 가능한데, 지금 그 첫 번째 벽돌부터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세대별로 봐도 2030 세대의 지지율 30%입니다. 지금 물론 다른 4, 5, 60대 40%대긴 하지만 여전히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온다는 점, 여기에 하나를 더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지역별 지지율은 어떨까요? 권역별로 봐도 긍정평가가 호남 빼고는요, 모두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 지지율 30%대는 상당히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는 수치다라고 우리 여당 패널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렇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30%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 30%대 지지율을 미리 예상한 사람이 있죠.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날카롭고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았네요. 지지율 떨어질 거고 곧 30%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맞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반등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시민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증시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일같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나와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외교 안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북한,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제청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전혜 대변인 말은 그거죠. 유시민 작가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들은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과 동일하다. 그 정도로 맞는 말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지지율 하락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석 대표는요, 지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자신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죠.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위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반등의 조짐이 시작돼서 3개월 후 정도면 저는 실제로 정당 지지율 10% 회복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자, 대통령은 통합을 어제 강조했고요. 김민석 대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과거에 자신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지금 쓴소리, 어떻게 보면 배신의 소리를 쏟아낸다고 평가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았고요. 지지율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김민석 대표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한 결과만 놓고 보면. 당정청 하나로만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유시민 전 장관은 계속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겠죠. 네. 진보 진영을 마치 진보와 중도 진보가 다른 것처럼 그런 갈라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측은 그래요? 그냥 들어맞은 것뿐이다. 갈라치기가 성공했으니까요. 유시민 작가는 계속해서 중도로 가면 안 되고 진보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했던 정책이 중도 정책이었습니까? 네. 다 진보 정책입니다.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형수법 개정안 밀어붙였죠. 부동산 정책 규제 강화하고 세금 올리는 쪽으로 했죠. 다 진보적 아젠다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방향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지지율 어떻게 된 겁니까?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저는 오히려 중도 정책, 뭔가 진보 정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전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대통령이 생각했던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 오히려 이럴 때 더 확실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 뭔가 지지율 반등과 회복을 꿈꿀 수 있다. 유시민 작가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형사법 개정이나 검찰개혁이나 부동산이나 진보적 아젠다를 강화하길 바라겠죠. 하지만 전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한 지지층의 말대로 다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